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이병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 개선에 관한 대책이 함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 부처에 요구하고 협의해왔던 정말 중요한 과제들이 이번 기회에 대폭 반영이 되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러한 놀라운 대책 내용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지원 방안에 불과한 직접 보조제도 거기에 너무 집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보도자료 냈고 각 부처가 자기 소관 과제에서 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 되는 이 최저임금 문제를 상징하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거래상의 지위,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 대책에 관해서 멘트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 단계, 첫걸음을 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제가 103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1914년, 지금부터 103년 전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경영자가 미국 포드 자동차를 수립을 하고 이제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입니다. 이때 포드가 혁신적인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당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하루 $2 34센트를 지급하던 임금을 $5로 2배 이상 올립니다. 두 번째, 주 6일 근무하던 거를 주 5일로 줄입니다. 세 번째, 1일 9시간 근무했던 거를 1일 8시간으로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헨리 포드가 자기 공장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고,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공장이 유지가 되겠느냐, 공장이 망하고 근로자들 다 일자리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대폭 향상이 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커버를 하고, 가장 더 큰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공장에서 만든 차를 소비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헨리 포드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얘기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얘기들이기도 하고요.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 경제 구조 자체에서 기인한 부분이 큰데요.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십수년 전부터 그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그 현금 거래를 노출을 시키지 않고 감춤으로 해서 세원이 누락되게 되고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원 투명화 필요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게 그 여전법에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신용카드를 그 소상공인들이 거부할 수도 없고 또는 현금 결제와 차별할 수도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 도입될 때는 이제 그런 세원 투명화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미 세원은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졌고요. 또 현금 영수증 제도, 또 체크카드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형법상 그 죄까지 규정하면서 강제할 근거는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카드 규모가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조항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총 결제 중에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한 지가 한 1, 2년 됐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뭐 식당 이런 데서는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다 노출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계속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신용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과 그 회원에게 약 45일의 여신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사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이론적으로 하면 그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이 부담하는 게 맞는 구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 목적적 이유에 의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 감내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고율의 수수료 2%에 육박하는 이런 수수료 체계 하에서 그런 부당한 부담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영업이익이 2% 이상 까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계속 강요하기에는 이미 그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영업자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임대료 부분입니다.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조물주 위에 거물주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상인들이 노력해서 그 점포의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상권을 활성화를 시켜도 즉각 그 다음 연도 정도에는 임대료 인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린 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가 임대료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착취해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그 방치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법무부 소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개정을 해서 권리금 보호기회를 대폭 강화를 하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고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에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요즘 이제 특히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프랜차이즈 시장입니다.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돌파한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이제 근로자로 평생 근무하다가 50대가 넘어서 은퇴한 사람들이 별다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창업 기회가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사가 어떤 표준화된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 가맹점주는 자기가 일정 부분 비용만 부담하면 본사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도 경영만 한다면 굉장히 우리 경제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 구조인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본사의 다양한 갑질이 가능한 그런 영업 구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에 들어가는 그 가맹 수수료 외에 각종 광고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해서 3년, 4년, 5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를 계속 전체 수리하게 강제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뒤로 이제 리베이트를 받아서 치부하는 방법,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에 굳이 그 제품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필수 품목이 아닌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젓가락부터 해서 설탕, 간장 이런 것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그것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구조. 요즘 그 대표적으로 미스터 피자인가요? 그래서 뭐 치즈 통행세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점주들에 대한 일종의 착취 구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영업 환경을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영업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손에 떨어지는 게 없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집의 종업원보다 내 영업이익이 더 적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임금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임대료이고 카드 수수료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내는 각종 비용이다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대책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뭐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 대책입니다. 뭐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은 뭐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자영업자의 그 거래상의 지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왔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서 반대해왔던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시는 건 좋으나 정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비용 증가분을 자영업자만이 부담하거나 또는 정부가 세금으로 다 부담하거나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회의 각 구성 주체들이 다양하게 분담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슬기롭게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